안녕하세요. 리보세라닙이 뇌종양에 효과가 있다라고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자, 먼저 세 줄 요약입니다. 아파티닙이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그리고서 뇌종양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신생혈관 억제 효과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항암 효과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파티닙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다는 사실, 그리고 뇌종양에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항암 효과도 있었다라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HLB 그룹이 뇌종양,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리보세라닙입니다. 최근에 리보세라닙이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뮤노미 테라피틱스가 GBM 적응증에 대한 ITI-1000이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TI-1000만 우리가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리보세라닙도 교모세포종에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논문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HLB 그룹은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좌 리보세라닙, 우 ITI-1000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ITI-1000은 임상 이상이 거의 다 끝나가죠. 결과 발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자, 리보세라닙의 경우 어떻게 됐느냐, 교모세포종 성장 억제 효과를 입증했다. 리보세라닙 자체가 신생혈관 억제제니까 이러한 작용 기전은 뭐 당연하다 볼 수 있겠는데, 교모세포종에게 먹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모세포종 치료제가 힘든 이유가 BBB라는 뇌혈관 장벽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데, 교모세포종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굉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효능이 좋은 약이라도 BBB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효능이 없거든요. 그런데 리보세라닙은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했다는 것이고, 자, 아직은 초기입니다. 동물 실험 전임상 결과를 확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효과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밝혀진 게 뭐였냐면은, 혈관 신생 억제제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작용 기전인데, 여기 보면은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사멸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모세포종의 사멸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가 나타내는 것을 밝혔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세포성장 억제, 혈관 신생 억제의 작용 기전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버프를 걸어주는 줄 알았는데 직접 공격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뇌종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봤고, 자, 이게 바로 어디에 실렸느냐, 유력 학술 전문지인 네이처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아파티닙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뭐 네이처에 실린 게 그렇게 대단하냐? 엄청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이처는 세계적인 학술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됐느냐면 출판 역사가 1869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1900년대도 아니고 1869년이니까 지금 100년이 넘어서 200년째를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저명하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학술지가 저명하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바로 P-인용지수, 임팩트 팩터를 보면 됩니다. 2018년도에 네이처의 임팩트 팩터는 43, 2019년 기준으로는 42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는 학술지가 네이처다. 그러니까 저명하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네이처는 다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평가되는 영국의 과학학술지가 바로 이렇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저명하다 평가되는 네이처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네이처에 실리는 논문들은 동료 평가를 거쳐서 우수한 논문들을 게재합니다. 그저 그런 논문들을 게재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저 그런 논문들을 게재했다면은 임팩트 팩터가 42가 나올 수가 없죠. 그저 그런 논문들은 다 거르고서 인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주 우수한 논문들이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한 논문들을 골라서 게재하려면 당연히 동료 평가들을 철저하게 거쳐가지고 좋다,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은 논문들이 게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네이처에 바로 HLB의 아파티닙이 실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논문이 실렸다는 것이고, 사실 아파티닙은 여러가지 학술지에도 실렸었죠. 예전에 란셋에도 실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실렸는지 확인을 하러 가면은 여기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네이처 온라인 홈페이지가 뜹니다. 요게 네이처 홈페이지인데, 자, 여기 URL을 보면은 nature.com으로 깔끔하게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실렸느냐, 서치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파티닙을 검색을 하면요, 자, 여기에 아파티닙 뜨죠. 클릭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바로 그 논문이 뜨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회사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은 클릭을 해보면은, 자, 요게 우리가 방금 찾아가지고 들어간 데랑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로 네이처에 실렸죠, 아파티닙이. 그리고 글리오블라스토마가 바로 교모세포종입니다. 자, 논문 제목을 잠깐 읽어보면은 요 새롭게 발견된 건가 봅니다. 요게 교모세포종의 프로그레션을 촉진하고서 이게 푸어 서바이벌이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자, 여기에 누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can be effectively targeted by 아파티닙. 그러니까 아파티닙이 효과적으로 요것을 타겟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겁니다. 아파티닙이 요걸 타겟하면은 요 프로그레션이랑 푸어 서바이벌을 개선할 수 있겠죠. 자, 대단한 발견이죠. 그러니까 네이처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요거의 작용 기전을 발견했는데 요 NDUFA라는 게 교모세포종을 프로그레션하고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요것을 효과적으로 타겟하는 게 아파티닙이었네? 하고 밝혀내고 논문으로 네이처에 실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HLB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교모세포종의 생존율, 푸어 서바이벌을 저하시키는 주요 타겟이 NDUFA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작용 기전도 밝혀졌는데 바로 요거를 타겟하는 게 아파티닙이었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자, 이게 언제 퍼블리시드 됐느냐? 2011년 4월 7일에 퍼블리시드 됐으니까 나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저자들의 이름을 보니까 중국인의 이름 같죠? 항서제약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연구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네이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네이처가 얼마나 대단한 학술지냐? 네이처나 사이언스가 둘 다 학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학술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네이처에 게재되는 논문의 80%는 생명과학 분야로 합니다. 나머지 20%는 뭐 물리,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도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아파티닙 이런 것도 생명과학 분야죠. 자,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네이처랑 사이언스가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사이언스의 황우석 박사가 논문을 기고한 게 있었는데 요게 논문 조작됐다, 그런 의혹을 네이처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경쟁 학술지의 논문을 디스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네이처는 얼마나 올리기가 어렵냐? 제출된 논문들 중에 10%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에 실렸다는 것은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서 올라와서 게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네이처 입장에서는 10% 잘랐지만은 뭐 11%짜리였던 12%짜리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싣고 싶겠죠. 그래서 네이처 이외에도 많은 자매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처에 실릴 수 있는 것은 한 권에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게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급이 낮은 네이처 자매지에 투고하도록 권유한다. 그러니까 네이처에 실린 것들은 최고들만 실리고 아깝게 떨어진 것들은 네이처 자매지에 실린다. 자, 그런데 네이처에 실린 것뿐만 아니라 네이처 자매지에 실린 논문들도 역시 높은 피인용 지수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깝게 떨어진 것들을 한 단계 급이 낮은 네이처 자매지에 실렸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도 굉장하다는 거죠. 네이처 자매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사이언틱 리포트 이런 거 있습니다. 요것도 어떤 교수의 논문이 네이처 자매지에 실렸다는 것도 뭐 뉴스 기사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런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자, 역시 다른 교수도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논문이 게재되었다고 뉴스 기사가 나오고, 사실 우리가 아파티닙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나왔던 것을 예전에 한 1, 2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파티닙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도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다른 네이처 자매지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네이처 머티리얼즈도 있는데 요것도 네이처 자매지, 그러니까 자매지가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도대체 네이처 자매지가 몇 개냐? 30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매지가 많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많은 학술지 중에서 책으로 꼽히는 양대 산맥, 영국에서 발행되는 네이처지, 미국에서 발행되는 사이언스, 이 중에서 네이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과학자들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이곳에 논문을 게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져 버렸고 학술지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근데 바로 이 네이처의 온라인판에 아파티닙 논문이 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아파티닙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고요. 신생혈관 억제제에만 효과 있는 줄 알았더니 항암 효과도 있었더라. 암세포 사멸 효과도 있더라. 이것도 새롭게 발견됐고, 자, 뇌종양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BB 같은 것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처에 다른 저널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걸 요거 클릭하면 볼 수 있거든요. 클릭해서 보면은 A부터 쭉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티닙은 요게 셀데스에 실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Scientific Reports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S에 있고 요것들 다 합치면은 대략 30개가 되죠. 자, 그래서 이로 네이처지에 아파티닙 논문이 실렸다라는 것까지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